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 시작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 중에는요, 열쇠를 돌려 문을 천천히 열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열쇠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파트 건물 입구나 또 현관문, 이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 되어 있죠. 그래서 아파트 건물 입구에서는 번호를 누르고 또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도 번호를 누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쇠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 전부 다 그 열쇠 대신에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켜고 또 끄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유럽에는요, 물론 저는 이제 다른 유럽은 아니고 스페인에 살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유럽은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직도 열쇠를 사용합니다. 물론 자동차는 이제 버튼식으로 다 바뀌었지만요. 그렇지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파트 건물 입구에서 열쇠를 돌려서 묵직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자기 현관문 앞에서 또 마찬가지로 열쇠를 돌려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 불편하게 살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호텔들은요, 호텔은 대부분 이제 그 카드 열쇠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카드 열쇠가 아니라 그 예전 그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열고 잠그고 하는 방식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호텔들도 있습니다. 참 불편해 보여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는 좀 더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어쩌면 그것은 그 400년, 500년, 심지어는 1000년 된 건물까지도 아직까지 멀쩡히 서 있고 또 그런 오래된 건물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생활하고 사무실로 쓰고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도 좀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생각을 유지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또 변화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스페인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래요. 호텔에서 호텔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 호텔 문이 이제 열쇠를 사용하는 문이었는데 호텔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왼쪽 오른쪽 돌려보면 돌아가거든요. 좀 뻑뻑한 것도 있고 부드러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하게 된 게 불과 얼마나 되었을까요? 글쎄 10년, 15년, 2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예전 것을 소중하지 않은 듯이 좀 우리로부터 멀리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페인에 오시는 한국 분들, 제 지인들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아니 여기는 비대가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우리는 비대가 기가 막히죠. 또 설치하기도 쉽고 다 디지털 비대이기 때문에 그 변기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전원 스위치 연결하고 그러면은 물도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또 물 그 각도까지 다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은 많은 곳에서 아직도 비대가 변기 옆에 따로 있습니다. 변기가 있고 그 옆에 비데가 있는데 변기 모양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게 있고 거기에 주로 이 뒤쪽에 수도꼭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비데인 경우에는 더운 물, 찬물 이렇게 수도꼭지가 2개 있기도 하고 또 그 수돗물이 나오는 방향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조정하면은 각도가 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원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전 지금과 같은 그런 변기가 나오기 전에 푸세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푸세식 사용할 때 여기 유럽 사람들은 이미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도 이 비데가 그대로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도 수세식 변기와 비데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푸세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변화에 좀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입 부분에
변기 얘기를 해서 좀 지저분했나요? 네, 원래는 열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변기 얘기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뭐 오늘 열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스페인어로 열쇠는 야베라고 합니다. 야베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쇠 고리는 야베로라고 합니다. 야베로. 열쇠는 야베, 열쇠 고리는 야베로.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사용하는 카드식 열쇠 있지 않습니까? 카드 이렇게 갖다 대면 또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문이 열리죠. 그런 것은 llave de tarjeta라고 합니다. llave de tarjeta라고 합니다. llave de tarjeta. tarjeta가 카드라는 뜻이고요. 가운데 de는 영어의 of, 그러니까 뭐뭐의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llave de tarjeta라고 합니다. 뭐 호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문은 puerta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 뭐 그 포털 사이트, 뭐 인터넷에서 뭐 포털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포털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제 라틴어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스페인어로는 문이 puerta 이렇게 되는 것이죠. 포털이라는 것도 문과 관련된 단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방 또는 객실, 또 뭐 우리 이제 생활하는 아파트에 있는 방 이런 것도 똑같은데요. 방은 habitación이라고 합니다. habitació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의 로비, 우리는 그냥 영어를 쓰고 있는데 로비는 스페인어로 vestíbulo라고 합니다.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지금부터 소설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64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차로 3분이면 갈 가까운 거리를 2시간 동안 걸어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흙탕물은 허리까지 차올랐다. 공장 건물벽엔 흙탕물 자국이 선명했는데 그 높이가 가슴에 이르렀다. 비가 그친 후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였고 동시에 그 높이까지 물이 찼었다는 의미였다. 열쇠를 돌려 문을 천천히 열었다. 허리까지 차 있는 물 때문에 빨리 열 수도 없었다. 공장 안에 들어선 두 사람은 입을 반쯤 벌린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기 싫었다. 모든 게 물에 잠겨 있거나 흙투성이 상태로 젖어 있었다. 수십만 장의 옷을 만들 수 있는 원단, 수만 장의 완제품, 수백 대의 재봉틀, 각종 기계와 장치. 그때 한덕기는 냄비 하나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 흙탕물을 헤치며 쫓아가 잡더니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냄비를 살펴보며 Made in Turkey, 내가 터키 제품을 서울에서 샀나 보네 라고 중얼거렸다. 한대리, 괜찮니? 뭔데 그래? 네, 지난 여름에 휴가 얻어 서울에 갔을 때 사온 냄비입니다. 라면 끓여 먹기 좋고 작은 주둥이가 있어서 물 끓여 커피잔에 붓기도 매우 편리해서요. 그래, 하하하. 이런 개 같은 상황에서 건질 게 있다니 얼마나 다행이냐. 웃자. 하하하. 그런 물건은 반드시 유용하게 쓰일 거야. 잘 간직해. 두 사람은 승합 차량을 세워둔 곳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시동이 걸렸고 흙탕물의 수위가 10cm는 낮아진 상태였기에 아침보다는 수월히 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 산베드로 술라로 향하는 도로에는 아직 흙탕물이 찰랑대긴 했지만 물이 빠지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한대리, 수고했다. 다친 데는 없지? 네, 없습니다. 부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죠? 나는 나이 40 넘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 오늘 아주 진하게 도전했지? 목숨 걸고 말이야. 허허허허. 물이 빠지고 있으니 내일도 공장에 가보는 게 좋겠죠? 오늘 진하게 도전했으니까 내일은 강하게 도전하죠 뭐. 내가 이래서 한대리를 좋아한단 말이야. 진하게, 강하게 도전한다. 하하하. 아파트에 도착하면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네, 부장님. 저 이왕이면 조금 좀 건져온 저 냄비에 끓일까요?
라면 먹은 후에는 물을 끓일게요. 커피 한 잔 진하고 강하게 마셔야죠. 그래, 그렇게 하자. 커피처럼 진하고 강한 도전이구나. 물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사흘이 더 걸렸고, 그 기간 중 한덕기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남성학의 지휘에 따라 공장을 오가며 청소 도구 및 여러 가지 물품을 준비했다. 흙탕물은 공장 내부에 흙더미를 수북이 남겨놓았고, 재봉틀을 비롯한 여러 기계에도 흙이 잔뜩 끼어 있었다. 공원들과 함께 흙을 치우고 물 청소를 했다. 특히 값비싼 재봉틀은 남성학의 제안으로 물을 뿌려 깨끗이 닦아 말린 후 기름을 충분히 부어서 작동에 무리가 없도록 했다. 정신없이 사나흘이 지날 때 근처 리마시에서 근무하던 박대리가 전화를 해왔고, 재봉틀을 어떻게 닦았는지 묻기에 한덕기는 이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한두 달이 지나자 새로운 원단과 부자재가 한국으로부터 도착했다. 두세 달이 지나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며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던 어느 토요일 저녁, 잔업에 참여하여 그날 생산을 마친 공원들이 퇴근하자 한덕기도 퇴근했다. 모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산페드로 술라에 도착했고, 박대리를 만나 맥주잔을 기울였다. 근무하는 회사는 서로 달랐지만 같은 섬유업계에서, 그것도 한국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온두라스에서 일하는 처지라 가끔 만나 사는 얘기를 주고받는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다. 허리케인 미치에 대해, 지평선까지 뒤덮였던 엄청난 양의 흙탕물에 대해, 그리고 위험했던 순간과 힘들었던 일 등에 대해 얘기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던 중 박대리가 한덕기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놀라운 사실을 말했다. 한덕기가 박대리에게 설명했던 재봉틀 닦는 방법을 박대리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그대로 적용했다. 이 방법으로 수백 대의 재봉틀을 살렸지만 보험회사에는 재봉틀이 모두 망실된 것으로 보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어두운 색상의 원단은 대형 세탁기에 빨아서 말린 후 생산에 사용했는데 보험회사에는 마찬가지로 망실되었다고 보고했다. 마침 박대리의 회사는 허리케인 미치가 오기 3개월 전에 보험에 가입했기에 보험료는 얼마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를 박대리가 큰 소리로 말했고, 보험회사에 제출한 서류도 자신이 작성했다며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한덕기는 내심 부러웠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일반적인 보험회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가입시킬 때는 깨알보다 작은 글씨로 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채 온갖 좋은 말만 하고, 보험료 꼬박꼬박 낸 사람에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이런저런 계약 조항을 들이대며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도둑놈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런 도둑놈에게 한방 제대로 먹였으니 축하할 일이라며 건배했다. 박대리, 그런데 그 멍청한 보험회사 이름이 뭐야? 하하, 진화재예상보험이라고 작은 회사인데 몇 년에 걸쳐 우리한테 보험료 좀 뜯어내려다가 오히려 우리에게 몇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불하게 된 거지. 요즘 자금 사정이 심각하다는데 뭐 내가 알 바는 아니고.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더 만날까요?